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는 10천간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글자인 거죠. 그래서 개수를 적어보도록 할 텐데요. 개수는 이렇게, 순서는 이렇습니다. 개수라는 글자는 이 글자에서 왔죠. 좀 헤아린다, 헤아릴 규자에서 왔습니다. 헤아린다, 뭐 사려 깊다, 뭐 이런 뜻의 글자에서 온 개수입니다. 숫자입니다. 수라는 그 자체의 오행이, 수는 뭐라고 했죠? 수는 계절적으로 하면은 노년기가 되고, 그리고 계절적으로 하면은 겨울이 되고, 인생으로 하면은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마지막 시기도 하죠. 그래서 임수는 초겨울이라고 보면은 개수는 늦은 겨울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으로 따지면은 거의 이제 막바지 시간을, 노년을 달리는 시간인데요. 개수. 이 개수는 이제 병화는 양 중의 양이라고 하고 개수는 음 중의 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 중의 양인 병화와 반대로 음 중의 음인 개수한테는 어떤 작용이 있냐면은 그 음 중에 가장 큰 음에서 그 일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양기가 이렇게 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음의 기운이 강한 개수지만은 그 속에는 양의 기운이 이렇게 태동을 해서 그 양의 기운이 점점 축월은 2양이 생기고 인월은 3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양의 기운이 점점 많아지면서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거죠. 그렇듯 이 개수가 인생의 노년이고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정체, 침체, 정적인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그런 정적인 그런 특성도 있고, 정적인 그런 시간적 특성, 그리고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지지로는 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밤의 시간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 개수 자체는 그러니까 음의 그런 감성적인 그런 느낌, 섬세한 느낌, 이런 것들이 많죠. 여성적인 느낌. 그러니까 심성이 그렇고 또 상대방을 좀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이해해주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글자도 역시 헤아릴 귀에서 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좀 잘 읽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라는 그 글자 자체가 뭐 임수뿐만 아니라 개수, 또 많은 정보와 데이터들이 모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속성이 뭐죠? 그러면 많은 것들이 물 속에는 녹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와 데이터, 그리고 똑똑함과 총명함을,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인 거죠. 이 개수라는 글자가 임수에 비해서는 좀 더 유연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음 중의 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좀 여성적인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역학자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역학자가 뭐 한국에 있는 기업
사장들의 그런 CEO의 사주를 봤더니 다른 일간에 비해서 특히 개수일간을 가진 그런 CEO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만큼 CEO가 이제 개수일간이 많았다는 뜻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많은 사람들을 좀 섬세하고 그러니까 세심하게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거기에다가 좀 지혜를 가지고 있고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뛰어나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이제 개수는 그러니까 좀 어둡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수일간 자체는 좀 변덕이 좀 심하다라고 보면은 개수는 감성적이고 좀 센티해질 수 있는 그런 센티멘탈해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게 많죠. 그래서 개수일간이나 사주에 개수가 좀 많이 있는 분들은 감성파, 그리고 약간 마음에 좀 우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하고 좀 자폐, 좀 심하면 좀 자폐적인 그런 그 감정에 때때로 좀 사로잡힌다고 그래요. 하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양이 태동하기 때문에 항상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일주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일주가 개수 일간들이 많습니다. 개수 자체라고 하면은 개수는 식천간 물상 중에서 물상으로 이렇게 알아보면은 개수는 역시 많이 아시다시피 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비. 봄, 여름, 가을에는 비가 되고 겨울에는 눈이 됩니다. 뭐 이슬비도 되고 가랑비도 되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개, 수증기 뭐 이런 것도 다 비가 됩니다. 밤에 오는 비, 뭐 빗물, 샘물도 되고 흐르는 시냇물도 됩니다. 물방울도 개수가 되고요. 이 개수는 밤의 시간이기 때문에 좀 야행적인 그런 특성을 보여요. 야행성이 좀 있고요. 이 개수라는 자체, 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은 자수는 쥐도 되고 박쥐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 개수 자체는 천간물상으로 하면 쥐도 됩니다. 박쥐, 박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쥐라고 하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포유류에도 기지 못하고 조류로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약간 딜레마적인, 그러니까 약간 뭐 속하지 못한다라고 보기에는 양쪽으로 다 다리를 거칠 수 있는, 다리를 걸쳐 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새도 됐다가 포유류도 됐다가 하는 그런 능력. 약간 어찌 보면은 뭐 나쁘게 얘기하면은 좀 이중성이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로 멀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잘 가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개수일간의 그런 스펙트럼,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능력은 되게 넓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람을 가려서 좋거나 싫거나를 마음속으로는 그런 게 있겠지만은 겉으로는 많이 드러내지 않는 그런 특성. 그래서 약간 음흉할 수도 있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비밀이 많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야심이 높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런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려면은 본인의 속내는 될 수 있으면 좀 감추고 이쪽에서 충성하고 저쪽에도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줄을 잘 바꿔 탈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래야 끝까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능력은 타 일간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래서 쭉 개수에 대한 그런 물상을 알아보면은 뭐 개수는 역시 비뇨기 질환, 그러니까 콩팥, 임수가 신장방광이라고 자궁이라고 하면은 개수는 역시 뭐 콩팥, 비뇨기 뭐 이런 쪽이 더 많을 것 같고요.
수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인생의 노년이고 마지막이다 뭐 이런 그런 시기를 걷고 그리고 수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이 싹 터오르니까 이 개수의 물상을 뭐 시체도 비유를 합니다. 시체. 개수는 역시 고독감, 외로운 거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 그리고 밤 시간, 뭐 이런 고독감 주는 거고요. 외로움, 역시 개수입니다. 수일간들은, 그러니까 사주에 수가 많은 분들은 도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 쪽으로 많이 가고요. 나중에 뭐 아시겠지만은 화가 많은 분들은 교회 쪽으로 많이 가시고 금이 많은 분들은 절 쪽으로 많이 가세요. 수는 도인들이 많이 있죠. 막 수련하고 뭐 찬물에 막 들어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수가 좀 많습니다. 개수 일주가 금수가 많으면은 남녀 모두 그러니까 성적인 능력이 강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욕이 왕성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콩팥이나 이런 그 신기라고 하죠. 신장의 기운, 이 생명의 원초적인 그런 기운이 강한 거죠. 또한 이 개수가 이제 10천간 중에서 10번째 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에 음이고 여성적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뛰어난데요. 제일 막내다 보니까 여자로 치면은 어린 여자가 됩니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개수일간 어린 여자가 천간 중에서 합을 하는 이 무토라는 이 글자는 무토가 무게합을 하지 않습니까? 둘이. 이 무토라는 글자는 큰 산이고 이 땅이라는 그 자체가 땅도 역시 후중하다, 늙었다, 옛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무토는 이 개수 입장에서 저 무토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런 남자가 됩니다. 그래서 임수일간도 그렇지만은 특히 개수일간들이 또래 친구들은 남자로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본인보다 좀 나이 차이가 좀 있는 분들, 그런 남자분들한테 남자의 매력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백두노랑하고 결혼을 한다라고도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을 좀 남자로서 매력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어찌 보면은 능력 있는 남자를 원한다라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자, 이 개수가 다른 천간들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수가 간목부터 을, 병, 정, 무, 기, 병, 신, 임, 개 이렇게 쭉 써봤고요. 천간을 같이 써봤고요. 수 자체는 그거죠. 그러니까 나무를 키우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간목을 보면은 참 좋죠. 개수한테 간목은 상관의 그런 성분이지만은 그 상관의 나쁜 그런 흉함은 좀 덜해요. 상관의 나쁜 흉함은 좀 나쁜 그런 의미는 좀 덜하고 상관의 장점들이 많이 보여지는 거죠. 상관의 장점들, 뭐 센스 있다, 언변이 좋다, 어디 가서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순발력이 좋다, 그런 것들, 그런 거죠. 본인의 그런 능력을 누구보다도 더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좋죠. 그리고 또 지혜가 수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 간목으로 쫙 설계가 되다 보니까 본인에 있는 모든 그런 역량을 간목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비상하죠. 머리가 비상합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개수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이제 나무에 물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임수는 좀 인공적인 본인의 노력이 필요로 하지만은 개수 간목은 자연적으로 내리는 비가 간목을 키우다 보니 개수 간목의 그런 관계는 자연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럼 본인의 좀 능력을 좀 덜 발휘하더라도 좀 노력을 좀 조금만 하더라도 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맛이 개수가 간목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개수가 봄이나 여름에 간목을 보면은 참 좋죠. 하지만은 좀 안 좋은 경우는 있죠. 겨울철에 간목을 보았을 때는 조우로서 병정화의 기운이 좀 필요하죠. 겨울의 간목은 그러니까 겨울의 간목을 보면은 그거죠. 나무에 좀 눈꽃이 핀 그런 모습. 그래서 좀 좋긴 하지만은 그게 좋음이 오래 가진 못하잖아요. 딱 좋았다가 금방 눈이 녹으면은 그런 현상들이 생기니까 잠깐 살짝 보여지는 그런 좋음은 있겠지만은 겨울철의 간목을 보았을 때는 그렇게 봄, 여름에 간목을 본 것만큼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 간목과 을목을 개수가 보지 않았을 때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주에서 내가 수일간인데 사주에서 목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목적성이 좀 떨어져요. 내가 저 나무를 키우고 뭔가 생장시키고 뭔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사주에 목이 없다 그러면은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조용히 침체 정체 기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정체 기간을 갖고 그러다가 좀 무기력하게 있다가 생각은 많죠. 여기저기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머리도 똑똑해요. 똑똑하지만은 그 똑똑한 머리를 어디다 잘 써먹질 못하는 거죠. 하지만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항상 봄이라는 그런 계절은 옵니다. 봄이라는 계절도 오고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목이라는 그런 글자가 있는 분과 인연을 맺으면은 본인이 좀 더 활동적으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으쌰으쌰 힘내라 라고 붙돋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목이 해줄 수 있는 거죠. 너의 쓰임은 이런 곳에 있는 거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목을 만나시면 됩니다. 개수가 이제 을목을 보았을 때는 어떨까요? 간목만큼은 좋진 않지만 그래도 역시 개수가 을목을 보면은 역시 본인의 그런 쓰임을 하는 거죠. 식물에게 그런 내리는 그런 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절적으로 역시 간목과 마찬가지로 봄과 여름에는 개수의 그런 쓰임이 높은 거죠. 봄에 비가 내리면은 단비가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그런 식물을 생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비가 되는 거죠. 이런 개수와 을목의 관계는 간목보다 을목이 좀 겨울철에 좀 나빠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을목은 지지로 내려보면은 묘라는 글자가 되고 계수는 초대 말씀했지만은 자수라는 그런 글자가 되거든요. 겨울철에는 이 수가 나무를 생하려고 해도 수생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자묘형이다라는 그런 형적인 그런 일들이 좀 생기는데요. 자묘형이다. 이 글자도 역시 도화의 형이기 때문에 도화 나중에 하겠지만은 도화의 형이다 보니까 음란함이 높죠. 음란함이 높다. 무척 음란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현침의 글자기도 하기 때문에 찌르고 찔리는 그런 물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쪽으로 뭐 좋아하더라도 좀 하드하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일들이 좀 생기는 거죠. 정도에서 좀 더 나아가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 게 자묘형의 그런 물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수가 을목을 보았을 때에는 봄, 여름에는 좋은데 겨울철의 을목은 좀 얼어있기 때문에 좀 식상이 얼어있다라는 그 자체는 식상, 뭔가 키우고 길러내는 그런 능력이 얼어있기 때문에 따뜻한 운이 되기 전까지는 여자 같은 경우도 자식인데 식상이 얼어있기 때문에 자식이 잘 이렇게 잉태가 되지 않아요. 자식이 잘 잉태가 되지 않고 운이 좀 따뜻한 운이 돼 있을 때, 좀 환경이 맞을 때 좀 그 식상이 좀 잉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식상이 얼어있다는 그 뜻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표현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본인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좀 말을 하더라도 좀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형이 가미가 됐기 때문에 그 말이 좀 약간 좀 18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수와 을목은 겨울철에 왔을 때는 식상이지만 그 의미가 조금 식상의 의미가 좀 퇴색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계수 입장에서는 이 묘가 어쨌든 겨울철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 계수 입장에 쓰는 묘가 천을귀인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계절에 이제 계수가 묘를 보면은 좋아요. 천을귀인, 식상이 천을귀인입니다. 그러면은 아랫사람 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잘 돼서 나의 명예가 더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를 잘 키웠더니 이 제자가 어디 나가서 뭐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가리킨 코치나 스승이 되는 거죠. 나의 제자가 박사가 됐어요. 박사를 가리킨 선생이 되는 거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랫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도 해요. 내가 수생목을 해주지만은 내가 키운 그 아랫사람이 천을기인이다 라고 하면은 천을기인을 두고 있으면은 그 아랫사람의 그런 존경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랫사람이 존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생깁니다. 자, 개수가 병화를 봤을 때, 개수가 병화를 보면은 그런 거죠. 그 음양이 천간에 공존을 하지 않습니까? 양 중에 양, 음 중에 음. 그러다 보니까 음양이 좀 밸런스가 맞아요.
음양의 밸런스가 맞고, 개수 입장에서 병화를 두면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음양 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병화 입장에서 개수를 봤을 때에는 조금 그 좋음이 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 입장에서 병화를 보면은 수와 기재라고 해서 음양이 잘 적절하다, 그렇게 적절하게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병화 입장에서 개수를 보면은 수와 비재다. 그러니까 불과 물이 따로 논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의 병화는 좋습니다. 나의 어둠을, 임수의 역시 수의 어둠을 이렇게 어두운 구석을 이렇게 밝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개수가 병화를 보면은 아까 이제 개수의 특성 중에 좀 우울함, 그런 것들이 병화로 인해서 좀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개수지만은 얼굴에 수심,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얼굴에서 좀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수일간들이 좀 얼굴에 좀 수심이 많아요. 근심, 걱정도 많고, 얼굴에 수심이 꼈다라고 하지만은 병화를 둔 임수개수일간들은 얼굴이 더 활짝 피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개수가 병화를 보았을 때 역시 그 병화의 쓰임은 여름보다는 겨울철이 더 좋겠죠. 개수일간에서 봤을 때에는, 개수 입장에서 저 병화를 보았을 때 겨울철에 개수인데 천간에 병화가 떠 있다 그러면은 역시 그 자체만으로 참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개수가 정화를 보면은 어떨까요? 개수가 정화를 보면은 개수는 지지로 내리면 자기도 하고 깜깜한 밤이기도 해요. 개수가 비가 내리면 어둡지 않습니까? 어두우면은 뭐를 해야죠? 정화라는 등불을 켜야 됩니다. 촛불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수 정화가 이렇게 있으면은 기도하는 물상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종교나 정신적인 그런 구도자 이런 역학이나 상담, 타로 상담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활인업에 계신 분들, 의사나 이런 분들, 활인성이 되게 높아지는 그런 글자예요, 개수정화가. 그래서 말로써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의술로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성분이 있고, 또 그리고 개수정화 있는 분들이 그런 쪽에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명상하고 고민하고 이런다는 거죠. 역시 개수가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기 때문에 그런 해안을 가지고 좋은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높겠죠. 개수일간들이 지혜 보고기도 하고, 개수가. 자, 개수 입장에서 무토는 어떨까요? 개수 입장에서 무토. 개수 입장에서 무토는 산에 비가 내린다, 이런 의미, 쉽게 보면 그런 입장도 되고, 음일간이 양간과 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간과 합을 하는 거죠. 무토라는 이 양간과 합을 하는데, 저도 얘기했듯이 무토가 그렇죠. 옛것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저 무토는 관성이지만은 내가 관성을 추구하고 이런 마음이 있지만은 저 관성이 나에게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관성이긴 관성이지만은
약간 내가 이제 무게합을 이제 무정지합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저 관성과 합을 하더라도 내가 좀 정이 좀 없이 그냥 합을 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뭐 50%도 안 되는데 뭐 억지로 합을 해서 뭐 같이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은 개수 입장에서 이 무토를 보면은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뭐 조직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 생활을 하는데도 개수 입장에서 무토는 관이지만은 이 관에 대한 그런 미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개수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개수 있는 분들이 이제 그 관 쪽으로는 많이 안 가시고 본인의 그런 그 능력으로 해서 본인이 본인이 이제 그 사장이 되는 그런 경우는 많죠. CEO가 되고 본인이 그러니까 회사를 차려가지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고, 본인이 어딘가에 소속돼 가지고 근무를 하면은 그런 소속감이나 그런 것들은 좀 약해요. 개수가 무토의 소속감은 약하지만은 개수가 이 갑을목을 가지고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는 또 다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을 가지고 회사에 있으면은 그 능력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그러는데, 개수가 이 갑을목이 좀 약한 상황에서 무토 관합을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회사를 좀 억지로 다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직장 생활을 하지만은 항상 마음속으로는 저 직장 마음에 안 들어. 빨리 나는 뭔가 내 것을 하고 싶어. 이 나무를 키우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들이 진한 거죠.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 무토는 그닥 정이 안 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무토 입장에서 개수는 좋은 거죠. 좋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수 입장에서 무토가 좋을 때는 언제가 좋을까요? 해자축월. 그러니까 겨울철에 무토는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무토는 그 조토라고 하죠. 따뜻한 조토. 그러니까 마른 토기 때문에 이런 해자축월 추운 계절에 마른 토는 그래도 그러니까 좀 좋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죠. 많은 그런 좋음은 크진 않습니다. 개수가 기토를 볼 경우에는 어떨까요? 개수가 기토를 볼 경우에는 논밭에 내리는 비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봄과 여름, 이 계절적인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작용을 하는데요. 봄, 여름에는 참 좋죠. 그러니까 이 기토, 논밭에 내가 비를 내려줘서 거기에서 무언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개수가 기토를 보면은 좋긴 해요. 좋으로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는 조금 그 의미가, 개수가 기토를 보면은 그 의미는 좀 퇴색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기토가 또 그러니까 원국에서 내가 이렇게 기토가 있고 간목이 있으면은 이 간목을 이렇게 기토가 합을 해가지고 합거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중도에 뭔가를 일을 하다가 이런 실패나 좌절을 겪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토의 흉함은 좀 큰데요. 이게 이제 간목이란 그 글자가 이쪽에 있던가
아니면은 운에서 올 경우에는 상관이 없으세요. 그게. 하지만은 기토 옆에 간목이 딱 붙어 있으면은 이 간목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기토로 인해서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좋은 작용도 하지만은 약간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간목을 넘어뜨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개수가 경금을 볼 때는 어떻죠? 개수가 경금을 볼 때에는 경금은 인수죠. 인수지만은 그 인수가 뭐 어머니도 되고 개수를 이제 뭐 생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지만은 이 개수는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이 인수의 작용을 그닥 반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저 인수의 작용을 그닥 반기지는 않고 경금이 기토와 마찬가지로 저 간목을 이렇게 긍긍목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개수는 저 경금을 그리 반기지 않는다는 거죠. 여름철에는 경금을 좋아해요. 여름철에는 좋아하지만은 여름철을 제외하고 사주에 좀 무리 없을 때 수의 기운이 적을 때만 필요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겨울철의 경금은 개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작용을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수 입장에서 신금을 봤을 때는 어떨까요? 물 중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 정수기에서 나온 물이죠. 계유일간이 가장 깨끗한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간 중에서 계유일간들이 참 깨끗한 물이다. 그리고 이렇게 천간에 신금 이렇게 있으면은 너무 깨끗한 물이 돼요. 그래서 약간 본인의 그런 너무 깨끗함이 좀 지나치면 좀 결벽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지만은 신금은 저 개수를 깨끗하게 물을 더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깨끗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런 계유일간들이 좀 성격이 깔끔하겠죠? 깔끔하다. 개수가 임수를 봤을 때는 어떨까요? 개수가 임수를 보면은 개수의 존재감이 좀 떨어집니다. 임수에 이제 떨어지는 그런 비가 호수나 강가에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본인의 그런 존재감이 좀 사라지는 거죠. 그냥 임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개수 옆에 임수일간이 오면은 임수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나는 비가 아니라 그냥 강이고 호수이고 이런 물이 되는 거죠. 하지만은 이제 천간에 저런 임수라는 이 글자가 있다라고 치면은 때가 좋아하는 뭐 이런 정화나 병화가 있으면은 이렇게 정화가 있든 그러면은 이 임수가 이 정화를 먼저 이렇게 합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또 정화는 임수와 합이니까요. 그러면 저 개수 입장에서 저 정화가 제 십성에서는 재성이 되겠죠. 재성인데 나보다 더 빠른 임수가 나의 재성을 가져가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손해보는 일들을 좀 많이 하겠죠. 그리고 내 앞으로 오는 그런 몫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쟤는 60을 가져가고 나는 40을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는 저 임수를 크게 반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좋지 않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의 재물을 나눠서 나눠 가지는데 저 임수가 더 많이 가져가 버리니까 개수 입장에서는 좀 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은 이제 그 수가 많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임수가 있으면은 임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그 자체는 도움을 받았으면은 그냥 말 수가 있습니까? 도움을 준 거에 대가로 내가 뭔가를 또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수 임수와의 관계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개수와 개수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그냥 비가 좀 많이 내리는 거죠. 비가 오는데 더 많이 내린다. 하늘에 좀 구름이 많이 끼었다. 그러면 천간에 개수 막 이렇게 있으면은 좀 어둡겠죠. 그러니까 얼굴도 좀 어둡고 잘 웃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천간에 이렇게 또 개수가 있다. 지지에 이제 그 밝음의 글자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이 좀 덜하겠지만, 천간에 저렇게 개수 이렇게 오면은 좀 어둡습니다. 음침할 수도 있고요. 음흉할 수도 있고. 역시 비견이기 때문에, 나의 세력은 그래도 크다. 그러니까 내 세력이 크다. 그러면은 내 세력이 크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은 나는 좀 그래도 좀 큰 회사, 큰 조직, 큰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은 어쨌든 개수라는 그런 경쟁자가 항상 내 곁에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고, 개수가 개수일주들 같은 경우는 개수일주는 신강한 일주보다는 약간 신금일주처럼 약간 좀 약한 듯 싶은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종격 같은 경우도 내가 개수일간인데 간목도 있고 인목도 있고 해수도 있고 다시 간목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이제 종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은 내가 내 삶도 있지만은 내 삶에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삶이 거듭난다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현재 이 상황에서 뭔가 크게 바뀌어서 이렇게 상황이 좀 크게 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눈 뜨고 일어났더니 참 유명 인사가 됐다더라. 이런 식의 눈 뜨고 났더니 내가 큰 회사의 사장이 됐더라. 이런 식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일간이 개수일간이에요. 그래서 개수일간이 능력이 참 좋아요. 능력이 참 좋고 유연하고 부드럽고 섬세하고 누군가의 그런
고통이나 어려움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또 이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잘 부딪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부딪히지 않고 무토라는 저런 관성으로 이렇게 담아두려고 하면은 나는 흐르는 물이 좋기 때문에 저렇게 이렇게 누군가 너는 통제된 상황에서 있으라 하면은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개수일관들이. 그래서 좀 자유롭다라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개수가 좀 자유롭게 생활한다. 그래서 이 타이트한 그런 직장에서는 근무하기가 좀 힘들죠. 군인, 경찰 이런 쪽에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들어가도 영업직,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바로 밖으로 나와서 그냥 이렇게 뭐 계속 거래처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쪽이 되게 많은 거죠. 저 개수일관을 갖다가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통계 돌리고 막 이러라고 하면은 개수일관들은 참 못 견딥니다. 개수일관들이 오래 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들도 있긴 한데 뭐 그런 거는 뭐 본인이 좋아하는 뭐 컴퓨터나 뭐 이런 거를 할 때에는 좀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이 화라는 것들을 하는, 컴퓨터가 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본인이 좋아서 하는 저런 뭐 거를 할 때에는 좀 진드감치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외에는 이렇게 좀 관의 통제를 받는 거를 좀 선호하지 않는 일주가 개수일주입니다. 자, 이상으로 개수일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10천간 다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천간을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천간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